41번부터 60번까지 건축 구조 과목을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B 부재의 부재력 크기를 계산해 주세요. AB 부재라는 건 요거죠? 빨간색으로 된 요 부재에 대해서 부재력 크기를 계산해 주세요. 자, 요거는요, 지금 해설에 있는 바와 같이 요 부분만 딱 똑 띄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A, B, 그리고 여기가 D인데 요 부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요렇게 하는 요 부분만 똑 띄어서 보면 일종의 이게 삼각형 형태가 되는 거죠. 그때 작용하고 있는 20kN은 항상 수평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평 이동이 가능해서 여기가 요렇게 그냥 직선으로 여기가 20kN 요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해도 되고, 여기 안에서 지금 세 가지가 다 있죠, 지금. 하나는 요렇게 내려오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요 세 힘이 무조건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AD 부재, 밑에 있는 부재는 수평 부재입니다. 수평 부재이기 때문에 얘네는 수직 성분이 하나도 없죠. 수직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직 성분 20kN이고, 그렇다면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AB,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NAB가 얘가 지금 각도가 30도인 경우에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수직 성분 20kN이 주어졌기 때문에 NAB의 수직 성분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수직 성분을 계산하기 위한 것, 요거를 좀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돼 있죠.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가 NAB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세타라고 치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수직성분, 요 수직성분을 구하려면 원래 정확하게 우리가 사인 세타, 여기가 X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NAB분의 X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건 주어졌잖아요. NAB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세타는 지금 주어졌죠. 30도로. 그렇다면 X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공식에서 X는 얘네들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건 남겨두고 NAB만 이쪽으로 가고, NAB 곱하기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수직성분, 즉 NAB, 빗변의 수직성분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가 시그마 V, 수직력의 합은 제로라고 할 때 여기가 0이고 위로 올라가는 Y가 플러스고 오른쪽이 X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0kN을 한 거죠. 그리고 NAB는 잘 모르지만 위로 올라가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힘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장력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NAB 곱하기 사인 세타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수직 성분은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그래서 사인 30도를 곱해주는 거죠. 이퀄 제로. 왜냐면 전체 수직력의 합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 AD 부재는 수평 부재이기 때문에 수직 성분은 아무것도 없죠. 얘네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이퀄 제로. 거기에서 NAB만 남겨놓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0. 사인 세타 분모로 넘어가면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1분의 1 하면 2 곱하기 20 해서 40kN이 그대로 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오른쪽 것만 보고, 얘가 수직 성분은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수평 성분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 두 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만약 Y다, 밑에 부분이 요 수평 성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밑에 부분 Y는 NA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수평 성분은 코사인 세타, 수직 성분 위에 있는 요 높이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아닌 사인 세타를 곱해준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계산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42번 갑니다. 이건 간단한 거죠. 그림과 같은 내민보의 A 지점의 휘모멘트 값, 여기에서의 휘모멘트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오른쪽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A 지점에서 구하는 거니까 탁 잘라서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왼쪽 것만.
그럼 똑 띄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다 그릴까요? 이렇게 되겠지 않겠어요? 여기 60kN. 그리고 얘네는 2m. 여기 2m.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그냥 60 곱하기 2 아니에요? P 곱하기 직각거리. 그래서 얘네들인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얘가 이쪽에서 확 누르면 얘가 어떻게 휘어지겠어요? 이렇게 휘어지지 않겠어요? 우울한 모양이 되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이게 이 내려가는 힘이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휘어지는 방향이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예요. 얘가 스마일이면 플러스고 우울한 이 모양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여기 모멘트의 최종 우리가 나눠 이 부호 규약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43번 갑니다. 지름과 길이 그리고 이 인장력이 주어졌을 때 몇 미리가 늘어났다. 이때 탄성계수를 구하시오. 자, 탄성계수 원래는요 이 식이 많이 나오죠. 델타 L은 2A분의 PL. 요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델타 L이 아니라 탄성계수예요. 나머지 4개는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되죠. 자리를 바꿔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 식을 암기하시든 이 식을 암기하시든 뭐 어떤 식으로 암기하시면 무조건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대신에 조심하실 게 여기서 강봉이니까 단면적 A를 구할 땐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만 여기 보기에 메가파스칼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뉴턴과 밀리미터로 모든 단위를 통일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밀리미터 이건 다 좋은데 이거 3m니까 얘는 3000ml로 가야 되고요. 킬로뉴턴. 그래서 200kN을 여기 보시면 공 3개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게 바로 킬로뉴턴을 뉴턴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10의 3승 1000이 더 곱해진 겁니다. 이것도 3m를 3000ml로 바꾼 거죠. 이것만 하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항상 메가파스칼을 눈에 보이게 되면 뉴턴과 밀리미터로 몽땅 다 통일을 해야 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4번 갑니다. 장방형 단면의 청구 콘크리트 기둥에서 띠철근의 주요 역할. 띠철근의 주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근의 좌굴 방지입니다. 그리고 띠철근이 주로 하는 게 전단철근, 전단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굴의 좌굴 방지 앤드 전단력 저항, 이렇게 2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5번. 강도 설계법으로 계산했을 때 고정하중이 주어졌어요. 활하중도 주어졌어요. 그때 소요 모멘트 강도를 MPL을 그대로 계산을 하라. 요거는요, 요게 당근 보의 강도죠. 자, 요거는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모멘트가 M, 공식을 쓰면요, MU는 1.2 MT 플러스 1.6 ML이죠. 원래 우리가 모멘트 이거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게 요거죠. WU는 1.2 WT 플러스 1.6 WL. 요 식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지금 나온 이 문제, 이 식보다 이 식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여기서 등분파중 W 대신에 모멘트만 더 갈아 낀 거죠. 여기 1.2와 1.6은 동일합니다. 고정하중에 1.2 곱하고 활하중에 1.6 곱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2 곱하기 5 그리고 1.6 곱하기 10 하면 답입니다. 이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1.2D 플러스 1.6L. 바로 그것만 아시면 끝나게 된다라는 거.